오늘도 역사와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립장군의 모습은 아마 이럴 겁니다. 임진왜란의 혼란 속에서 나라를 위해 탄금대에서 장렬히 전사한 충직한 장군. 배수진을 치고 끝까지 싸우다 강물에 몸을 던진 비장한 영웅.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교과서 속 영웅담의 이면에 철저히 감춰진 왕의 명령을 거부한 오만함과 8,000명을 전멸로 이끈 처참한 패배의 진짜 기록입니다. 역사가 포장한 영웅의 얼굴 뒤에는 언제나 우리가 보지 못한 다크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때는 1592년, 조선 건국 200년이 지난 태평성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큰 전쟁 한 번 없이 이어진 평화는 조선의 군사력을 완전히 썩혀버렸죠. 군적에는 수십만 명의 병사가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칼 한 번 제대로 잡아본 군사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조선을 향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일본의 15만 대군이 바다를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선조가 떠올린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립이었죠. 신립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1587년 북방의 여진족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단숨에 적진으로 쳐들어가 여진족 부락을 초토화시킨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은 그를 두고 도륙자라고 불렀는데 그 별명 그대로 그는 적을 도륙하는 데 있어 조선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전장에서의 신립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마전술의 달인이었고 그 자신감은 이미 오만함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죠. 1592년 4월 부산포에 상륙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조는 떨리는 손으로 신립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리에 차고 있던 보검을 직접 풀어 신립의 손에 쥐어줬죠. 경만 믿겠소. 조선의 운명이 경의 손에 달려 있소이다. 선조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공포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신립은 그 보검을 받아들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직 하나, 근거 없는 확신만이 가득했죠.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신립에게 명확한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주로 올라오는 왜군을 막으려면 반드시 조령을 지켜야 합니다. 조령은 지금의 문경세제, 충청도와 경상도를 잇는 험준한 고갯길이었습니다. 양쪽으로 깎아지른 절벽이 이어지는 2,000회의 요새에서 막으면 아무리 대군이라도 좁은 길목에서 발이 묶일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이후 역사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신립이 조령만 지켰어도 임진왜란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신립은 조령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령을 아무런 방어 준비 없이 그냥 통과해버렸습니다. 부하 장수들이 항의했습니다. 장군, 조령을 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저 험한 고갯길이 우리의 유일한 방패입니다. 신립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험한 지형에 기대는 것은 겁쟁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나는 평지에서 기마병으로 정면 돌파할 것이다. 신립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전장은 충주의 탄금대 앞 평지였습니다. 뒤로는 남한강이 흐르고 앞에는 탁 트인 평야가 펼쳐진 그곳에 그는 8,000명의 조선군을 세웠죠. 역사 교과서는 이것을 비장한 배수진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신립이 그 자리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말이 달리기 좋은 넓은 평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기마전술로 왜군을 정면에서 박살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뒤에 강이 있다는 사실은 그의 계산에 없었죠. 신립이 간과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군의 조총이었습니다. 당시 왜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총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멸교대 사격으로 쉼없이 쏟아지는 조총의 탄환 앞에서 아무리 날랜 기마병이라도 평지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험준한 지형이라면 조총의 위력이 분산되었겠지만 탁 트인 평지는 조총 부대에게 완벽한 사격장이나 다름없었죠. 신립은 자신이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전장을 선택했지만 동시에 왜군이 가장 원하는 전장을 선물해버린 겁니다. 1592년 4월 28일 탄금대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신립의 기마대가 왜군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채 절반도 닿기 전에 왜군의 조총 소리가 평지를 가득 메웠습니다. 말들이 쓰러지고 기마병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탄금대 앞 평지는 봄비로 인해 땅이 질퍽하게 젖어 있었고 자랑스러운 기마대의 말발굽은 진흙 속에 박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전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고 그 후퇴는 순식간에 공황 상태의 도주로 번졌죠. 바로 이 순간 교과서가 절대 기록하지 않은 신립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는 도망치는 자신의 병사들을 향해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후퇴하는 부하들의 목을 직접 베기 시작했습니다. 광기였습니다. 자신의 오판으로 만들어낸 지옥 속에서 신립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이었죠. 그날 탄금대에서 8,000명의 조선군이 전멸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조선이 동원할 수 있는 최정예 병력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이 전멸로 인해 충주가 뚫렸고 왜군은 거칠 것 없이 한양을 향해 직진했습니다. 선조는 탄금대 패전 소식을 듣고 그날 밤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단 20일 만에 한양이 왜군의 손에 떨어졌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탄금대의 패배가 임진왜란 초기 전세를 완전히 결정지었다고요. 더 이상 세울 병사도 물러설 퇴로도 없었습니다. 뒤에는 차가운 남한강만이 흐르고 있었죠. 신립은 탄금대 절벽 끝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선조가 하사한 보검이 여전히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그대로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장렬히 전사했다는 교과서의 문장 뒤에는 이 처절하고 쓸쓸한 투신의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패전 보고를 받은 선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절망했고 그 다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검을 하사하며 나라의 운명을 맡겼던 장군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오만함으로 최정예 병력 전체를 날려버린 겁니다. 선조는 신립의 패전 기록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조령 방어를 거부한 사실, 후퇴하는 병사들의 목을 벤 사실, 이 불편한 진실들은 공식 기록에서 교묘하게 지워지거나 희석되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패배자 신립이 서서히 영웅으로 재포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조 입장에서도 조정 입장에서도 8,000명을 전멸로 이끈 패장을 계속 패장으로 기억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고 보검을 하사한 선조의 판단착오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결국 탄금대의 패배는 비장한 배수진으로 신립의 투신은 장렬한 순국으로 역사에 각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진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신립은 정말 무능한 장군이었을까요? 역사가들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조령을 버린 것은 명백한 전술적 실수이며 그의 오만함이 조선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신립은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검증된 기마 전술가였고 당시 조선 군대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총으로 무장한 15만 왜군을 8,000명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령의 좁은 고갯길을 지킨다고 해서 과연 결과가 달라졌을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신립의 진짜 비극은 어쩌면 다른 곳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진 시대에 과거의 방식을 고집한 것이 그의 치명적인 한계였습니다. 조총이라는 신무기 앞에서 기마 전술의 시대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혹은 인정했더라면 신립의 선택은 달라졌을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신립은 죽어서 더 오랫동안 살아남았습니다. 투신으로 생을 마감한 패장은 수백 년이 지나 충신과 영웅의 이름으로 역사에 부활했으니까요. 탄금대에는 그를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고 교과서는 그의 배수진을 비장한 전술로 가르쳤습니다. 기록에서 지워졌던 패배자가 결국 기록 위에 영웅으로 새겨진 겁니다. 탄금대 전투가 남긴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8,000명의 목숨과 조선의 운명을 바꾼 그 단 하루의 전투는 한 장군의 오만함이 얼마나 거대한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역사는 때로 패배자를 영웅으로, 실패를 비장함으로 포장하여 불편한 진실을 덮어버린다는 사실도 보여주죠.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15만 왜군이 쳐들어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왕의 명령과 자신의 확신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했겠습니까? 험준한 조령 고갯길에서 적을 막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겠습니까? 역사의 정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그 선택의 무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왕의 보검을 받아들고 떠난 장군, 그리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진 패배자. 교과서가 감춘 신립의 진짜 얼굴, 어떻게 보셨나요? 역사는 때로 우리가 영웅이라 믿었던 사람의 이름 뒤에
가장 처절하고 인간적인 실패의 기록을 숨겨두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발칙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